지시선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큐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멀티리더가 있습니다. 큐리더가 있고 앱리더가 있습니다. 얘는 다중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얘는 그냥 지시선이고 얘는 다중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자, 지시선이라는 건 치수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 어떤 것들은 말로 풀어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시선을 이용해서 그 말을 풀어서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자, 큐리더, 그 다음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적당히 띄우고 두 번째 점, 엔터.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처음엔 텍스트 위드, 장평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라인, 즉 첫 번째 줄, 문장의 첫 번째 줄을 물어보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안 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다 직접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C 20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파이 20짜리가 4개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주로 왼쪽에는 기계 쪽으로, 오른쪽은 건축 인테리어 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지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큐리더, 그 다음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그리고 엔터, 엔터. 그러면 내용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지시선, 이번에는 왼쪽에다 썼습니다. 자, 어떤가요? 글씨 써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지시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경우, 문자가 왼쪽에 있는 경우는 제일 하단 왼쪽, 그러니까 중간에 걸리고, 지시선 기준 문자가 오른쪽에 있으면 이렇게 맨 상단 중간에 글자가 걸리게 됩니다. 자, 큐리더. 자, 첫 번째 점을 지정하지 않고 세팅, 설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설정장이 뜹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어노테이션 주석입니다. 주석의 종류. 주석의 종류고요. 그 다음에 리더 라인 앤 에러, 즉 지시선의 형태와 화살촉의 모양입니다. 보시면 일단은 지시선의 스트럭처, 지시선의 라인은 스트레이트고, 그 다음에 넘버 오브 포인트, 즉 3번 클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3번 클릭하면 그 다음엔 반드시 어넌테이션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에로헤드, 화살촉의 모양입니다. 보시면 화살촉이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보통 기계 쪽에서는 화살표를, 건축 인테리어에서는 도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아니 45 곱하기 45 골뱅이 450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모양을 바꿔서 한번 써보시죠. 큐리더 세팅. 자, 리더 라인입니다. 이번엔 스플라인이요. 스플라인은 곡선이란 뜻인데 이 스플라인을 쓸 때는 스트레이트보다 하나 더 포인트를 더 줘야 됩니다. 포인트를 하나 더 줘야 돼요. 4번으로 바꿉니다. 스플라인은 스트레이트보다 하나 더 주셔야 돼요. 자, 오케이. 자, 엔터. %% C 20 250. 자, 어떤가요? 지시선이 곡선으로 그려졌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큐리더 세팅 보시면 노 리미트가 있습니다. 노 리미트를 하면 리미트가 풀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많이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얼마든지 많이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 많이 클릭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 정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큐리더 세팅. 자, 보통은 스트레이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스트레이트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어태치먼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보았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텍스트 온 레프트 사이드 지시선을 기준으로 해서 텍스트 온 레프트 사이드 텍스트가 왼쪽에 위치하게 되면 미들 오브 바텀 라인 여러 줄 중 가장 밑에 라인의 중간선에 맞추겠습니다. 텍스트 온 라이트 사이드 지시선을 기준으로 텍스트가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면 미들 오브 탑 라인.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왼쪽에 이렇게 위치하면 글씨가 위로 이렇게 써지는 거고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 글씨가 아래로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겠죠. 글씨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둘 다 미들 오브 탑 라인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자, 어떤가요? 맨 윗줄 그대로 달려있죠? 아까랑 바뀌었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봅니다. 큐리더 세팅. 이 어태치먼트는 엠텍스트일 때만 활성화됩니다. 뭐 카피온 오브젝트란 얘기는 객체를 복사해서 쓴다는 얘기고 톨러런스, 이 톨러런스를 조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형상공차,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기하공차를 쓴다는 얘기고 블록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톨러런스 체크했습니다. 그럼 여기 어태치먼트가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형상공차, 즉 기하공차를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상공차를 쓸 때는요. 이렇게 합니다. 큐리더 세팅 화살 쪽의 모양을 데이텀 트라이앵글로 바꾸고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텀 트라이앵글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게 데이텀이 기준면이란 뜻입니다. 여기 있는 이 면이 이렇게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큐리더는 간단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번엔 앱리더입니다. 앱리더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앱리더는 앱리더 스타일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아이콘 어넌테이트의 여기 있는 아래로 내려간 이 화살표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앱리더 스타일이 뜹니다. 자, 이렇게 앱리더 스타일이 뜹니다. 앱리더 스타일을 반드시 맞추어 놓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걸 안 맞추면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건 스탠다드고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뉴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 종류의 지시선들을 내가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세커런트 버튼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모디파이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모디파이요. 모디파이 들어오시면 리더 포맷이 나옵니다. 지시선의 유형, 지시선의 구조,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시선의 포맷 형태입니다. 보시면 타입은 스트레이트, 직선입니다. 나머지는 여기 안 건드려요. 레이어에서 설정하게 됩니다. 여긴 레이어에서 설정합니다. 지금 보시면 스트레이트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살촉의 모양과 화살촉의 크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화살촉의 크기가 커요. 얼마냐면 기본 오토캐드는 화살촉의 크기가 기본 2.5mm예요. 오토캐드는 화살촉의 기본 크기가 2.5mm입니다. 근데 여기 4mm로 돼 있어요. 사이즈가 안 맞는 거죠. 당연히 이 사이즈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화살촉들이 나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화살촉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더 스트럭처 구조입니다. 맥시멈 리더 포인트 바로 요거요. 맥시멈 리더 포인트. 아까 큐리더에서는 얘가 3으로 찍혀 있습니다. 지금은 2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랜딩 포인트가 기본 하나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랜딩 포인트가 하나 자동으로 들어가요. 여기 이렇게 랜딩 포인트가 자동으로 오토매티컬 인클루드 랜딩이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체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랜딩이 뭐냐 이거죠. 자, 봅시다. 큐리더 보시면 지시선을 그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리더 에로헤드 로케이션, 지시선의 화살촉 위치, 리더 랜딩 퍼스트, 그러니까 도착하는 문자의 위치겠죠. 컨텐츠 퍼스트, 랜딩 퍼스트, 로케이션 퍼스트. 자, 에로헤드 로케이션 퍼스트를 놓고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랜딩 라인 쫓아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 자동으로 쫓아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랜딩 라인이 자동으로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만 클릭하면 돼요. 큐리더는 여기 랜딩까지 해서 3번을 클릭하지만 멀티리더는 이 랜딩 라인이 자동으로 쫓아옵니다. 그래서 두 번만 클릭해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자, 상황에 따라서 얘가 또 바뀌어야죠. 리더 포맷이 스플라인이라면 얘는 포인트가 3이 되어야 되겠죠. 자, 멀티리더. 자, 내용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번 더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4번으로 바꿔볼까요? 자,
앱리더, 멀티리더. 네, 4번으로 놓으면 딱 보기 좋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모디파이. 자, 스트레이트로 놓고 2번으로 고쳐놨습니다. 자, 여기 스케일이 나옵니다. 얘가 되게 중요해요. 축척에 맞추어서 자동으로 크기를 키워주거나 줄여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스케일입니다. 이 스케일은 축척에 맞춰서 자동으로 키워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축척에 맞춰서 전부 다 이렇게 5배가 다 커져요. 이 축척이 되게 중요해요. 얘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컨텐츠. 어떤 내용을 실을 거냐 이거죠. m텍스트를 넣을 거냐, 블록을 넣을 거냐. 자, m텍스트를 넣을 건데 보니까 텍스트 높이도 4mm로 나오네요. 여기도 원래 2.5mm입니다. 원래 2.5mm예요. m텍스트의 문자의 높이 원래 2.5mm입니다. 이건 이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되는 거죠.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자, 중요한 건 앱리더는 제일 중요한 게 블록입니다. 블록이에요. 블록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먼저 서클입니다. 원형 컨텐츠가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케이. 자, 큐리더 아니 앱리더. 자, 보이시죠? 자, 1번 오케이. 2번 오케이. 3번 오케이. 자, 이건 주로 어디서 사용하냐면 기계 쪽에서 사용합니다. 기계 부품 번호를 매길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부품 번호 매길 때 지시선으로 어떤 부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번호를 이렇게 매기게 돼요. 그리고 일렬로 딱 정리해 놓습니다. 이게 기계에서 부품 번호 매길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모디파이. 이번엔 디테일 셀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어디서 주로 쓰냐면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큐리더 아니 앱리더. 자, 이런 식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자, 뷰 넘버가 있고 시트 넘버가 있고, 이제 뷰 넘버, 시트 넘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요. 스틸 도어 01 첫 번째 거 이런 식으로요. 재질 번호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자, 우드 윈도우 05번. 그럼 얘는 우드 윈도우, 그러니까 저 목재창이라는 뜻이죠. 5번이란 얘기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스톤 첫 번째 거. 그러면 석재 첫 번째 이런 식이 됩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얘를 씁니다.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사용해요. 얘는 자, 큐리더 아니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라이앵글입니다. 물론 헥사곤이나 박스나 슬롯 다 사용합니다만, 자, 트라이앵글입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앱리더. 자,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트라이앵글 번호를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근데 트라이앵글은 이 지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1을 눌러서 속성창을 띄우고 리더 타입을 넌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라이앵글만 나옵니다. 근데 얘만 쓰는 게 아닙니다. 얘랑 같이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비전 클라우드입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자, 프리 스케치, 프리핸드고 아크랭스는 뭐 대략 20. 어이구, 거꾸로 들어갔네. 다시 리비전 클라우드. 왜 자꾸 거꾸로 들어가지? 자, 이렇게요.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이 리비전 클라우드가 도면 계정할 때 사용하는 이 계정 마크라 그랬죠? 네, 바로 얘랑 같이 쓰는 겁니다. 이 도면 계정의 첫 번째 도면 계정입니다 라고 같이 두 개가 짝을 지어서 사용하는 마크가 됩니다. 이거 같이 쓰는 마크예요. 이 리비전 클라우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리비전 클라우드하고 이 리비전 번호 매기는 방법,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앱리더 스타일. 이번에는 자, 아까처럼 서클로 놨습니다. 서클이에요. 자, 멀티리더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지금 에로헤드 로케이션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랜딩 퍼스트입니다. 랜딩 퍼스트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랜딩 퍼스트입니다. 랜딩을 먼저 지정해 놓고 화살표 지정하고 내용 쓰고 오케이. 그러면 지시선이 그려지겠죠? 멀티리더 이번엔 컨텐츠 퍼스트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먼저 쓰는 거예요. 내용을 먼저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컨텐츠 퍼스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시다. 큐리더 이번엔 에러헤드, 즉 화살촉이 먼저인 게 제일 편해요. 자, 2번. 그 다음 3번. 그 다음 4번. 제가 이렇게 부품 번호들을 쭉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보시면 요 위에 애드 리더가 있고 리무브 리더가 있습니다. 애드 리더는 지시선 추가입니다. 자, 애드 리더 지시선 선택하고 클릭하고 추가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반대로 넘어가면 이렇게 반대로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애드 리더는 멀티 리더에 지시선을 추가하는 내용이 멀티 리더입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 리무브 리더가 있습니다. 지시선 제거하기입니다. 먼저 선택하고 없어져야 할 지시선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엔터. 다시 볼까요? 먼저 지시선을 선택하고 없어져야 할 지시선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요. 기계 쪽에서도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지시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부품과 여기 있는 부품과 여기 있는 부품이 2번 부품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지시선에서 이렇게 지시선을 지울 수도 있는 거죠. 다음 얼라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얼라인이요. 지금 보시면 지시선이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부품 번호가 삐뚤빼뚤하죠. 네, 설계 쪽에서 이렇게 안 씁니다. 설계 쪽에서도 부품 번호를 일자로 놓고 씁니다.
그럴 때 이제 얼라인 기능을 씁니다. 자, 선택을 합니다. 먼저 선택이에요. 자, 엔터. 그 다음 기준이 될 지시선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지시선을 기준으로 이와 같이 일렬로 싹 정렬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얼라인. 전부 다 그냥 선택합니다. 일단 엔터. 기준이 될 지시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일자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제 디멘전 변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변수입니다. 자, 치수 변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돼요. 혹은 치수 변수는 dim 스타일입니다. dim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단축키가 D입니다. 단축키 D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D 누르시는 게 더 빠릅니다. 디멘전. 자, 이렇게요. 자, ISO25가 기본값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값은 25이고 이거 모디파이 누르시면 수정 가능합니다. 되게 많아요. 라인, 치수선, 지시선에 관련된 내용, 심볼 앤 에러, 즉 화살촉과 그거에 관련된 내용, 문자에 관련된 내용, 자리 맞춤, 프라이머리 유니트 첫 번째 치수, 얼터네이트 유니트 두 번째 치수. 자, 프라이머리하고 얼터네이트 유니트 이렇게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린 도면이 밀리미터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이걸 인치로 바라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도면을 받았는데 이게 인치 도면인지 밀리미터 도면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얼터네이트 유니트를 켜보면 금방 체크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톨러런스 공차네요. 얘가 치수 공차입니다. 자, 먼저 라인입니다. 라인에 보시면 컬러,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 여긴 하나도 손 안 됩니다. 치수 보조선이에요. 여기도 손 안 됩니다. 여기도 손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냥 레이어에 있는 대로 쫓아가게끔 냅둡니다. 그러면 색상을 누구 걸 바꾸냐면 텍스트에 있는 이 색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이거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이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베이스라인의 간격이요. 이 간격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간격 조절하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여기 스페이스로 조절한다 그랬었죠? 선택하고 자, 7mm 간격 조절되죠. 이게 첫 번째였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베이스라인의 간격이란 뜻이죠. 네, 여기서 이렇게 조절해 놓으면 자동으로 간격이 이와 같이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디멘전, 모디파이. 자, 보시면 바로 여기요. 서프레스. 여기도 서프레스가 있습니다. 서프레스가 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치수선을 억제합니다. 치수 보조선을 억제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얘를 여기서 못 써요. 여기서 못 쓰고 속성창에서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쓰면 모든 치수가 다 억제돼 버리잖아요. 여기서 쓰면 모든 치수가 다 억제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못 쓰고 속성창에서 씁니다. 자, 주로 어느 때 쓰냐면 이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X라인 0도, 90도. 치수선이 아니 중심선이 없네요. 자, 빨간색의 로드 중심선을 불러왔습니다. 자, 옵셋 10mm.
옵셋 20mm. 자, 옵셋 10mm. 옵셋 30mm. 자, 필렛. 자, 트림. 옵셋 50mm. 필렛. 트림. 자, 얘는 중심선입니다. 옵셋 40mm. 옵셋 5mm. 트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인, 서클, 반지름 10mm, 서클, 반지름 20mm, 서클, 반지름 10mm, 반지름 5mm, 트림. 자, 미러,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어떤 모양인지 머릿속으로 들어오시나요? 얘는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좌우가 대칭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만 그린 겁니다. 얘는 요만큼을 떼어낸 거예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을 떼어낸 겁니다. 이만큼, 이거. 이만큼을 떼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라본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기계 쪽에서 이제 보통 이렇게 그려요. 그 여기다가 해칭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이렇게 해칭을 넣게 돼요. 이게 이제 부품이 이런 부품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디 가면 쉽게 보냐면 이 부품은 장이요. 장에 가면 옷걸이 이렇게 봉 있죠. 그 봉 양 끝에 이렇게 걸려 있는 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 생겨 있습니다. 봉이 여기 걸리고 여기에 이제 나사못을 받는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치수 기입을 할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치수 기입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앞에다 %% C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20이고, 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내용이 있나요? 없죠.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다른 데는 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데들은 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 이 하나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반쪽에 대한 치수를 생략하는 겁니다. 자, 컨트롤 1키 보시면 여기 디멘전 라인 1, 2 있죠? 얘가 서프레스 기능입니다. 익스텐션 라인 1, 2 있죠? 얘가 서프레스입니다. 오프 보이시나요? 근데 이쪽에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춰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데 단면을 안 해서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반만 그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사이즈는 대략 이렇습니다. 위아래가 똑같으니까 제가 치수를 이렇게 반만 넣어 보도록 하죠. 여기 10mm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서프레스는 속성창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비하인드,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하고 옵셋 프롬 오리진. 자, 여기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디멘전 모디파이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연장하기 치수선 뒤로 연장하기 바로 요 길이를 말합니다. 옵셋 프롬 오리진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바로 요 값입니다. 보통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은 지금 이대로 그대로 써도 되고 한 2mm 정도 주시면 됩니다. 옵셋 프롬 오리진은 대략 1mm 정도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건 없고요. 자,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픽스 랭스 익스텐션 라인. 보조선의 길이를 픽스시키는 겁니다. 이 보조선의 길이를 고정시키기. 이게 뭐냐면은요. 건축이나 인테리어 설계를 하다 보면은 치수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인. 자, 카피 어레이 7개 아니 8개. 그 다음에 라이너 컨티뉴. 자, 이레이즈. 건축 쪽에서는 치수를 이렇게 넣어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띄워서 넣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그려야 돼요. 자,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 값 픽스 랭스 선의 길이가 1mm입니다.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이 길이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그래야 치수 기입할 때 온전하게 나옵니다. 자, 이 값보다 같거나 크게끔 제가 7m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라이너 이렇게 7mm로 고정돼서 나옵니다. 컨티뉴. 자, 어떤가요? 훨씬 더 쉬워졌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엔 심볼 앤 에로우로 넘어갑니다. 화살표의 모양을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자, 첫 번째가 있고, 그러니까 퍼스트가 있고, 세컨드가 있습니다. 퍼스트에 있는 내용을 제가 도트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세컨드도 당연히 쫓아와요. 다시 퍼스트를 오빌크로 바꿨습니다. 그럼 세컨드도 오빌크로 쫓아옵니다. 근데 때때로는 우리가 이걸 바꿔서 쓸 때도 있습니다. 세컨드를 바꾸면 퍼스트와 세컨드가 이와 같이 다르게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보이시나요? 화살촉이 퍼스트와 세컨이 이렇게 다르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퍼스트를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세컨이 안 따라와요. 두 개가 내용이 달라지게 되면 각자 움직이게 됩니다. 어쨌든 퍼스트와 세컨이 둘 다 똑같은 유형이어야만 퍼스트를 바꿨을 때 세컨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 아래 보시면 화살촉의 크기, 에로우 사이즈가 나옵니다. 화살촉의 크기. 아까
멀티리더에서 화살표 크기가 4mm로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 2.5mm로 고쳐야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이유, 바로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센터 마크도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자, 이 센터 마크는 뭐냐면 중심선 마킹하기였습니다. 서클 반지름 20,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 마킹하기, 바로 요 크기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종 쓰는 게 마크도 쓰지만 라인도 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으로 해서 제가 딤 센터를 눌러봤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나머진 중요한 건 없고요.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스타일이 있네요. 바로 여기서 보시면 두 개가 나오는데 오른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텍스트 스타일 나옵니다. 여기서 글꼴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바꿀 수 있고요. 자, 텍스트 컬러는 종종 잘 바꿉니다. 이렇게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잘 사용해요. 레이어에 자, 빨간색 주고, 자, 레이어를 디멘전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이렇게요. 그러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빨간색으로, 문자는 초록색으로. 그럼 눈에 잘 띄죠. 자, 디멘전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문자 크기가 이렇게 나오네요. 문자 크기. 역시 문자 크기 2.5mm죠. 아까 멀티리더에서 보시면 문자 크기 4mm였죠. 네,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 드루 프레임 어라운드 텍스트. 아, 요건 자주 써요. 종종 씁니다. 자, 보실까요? 자, 치수 기입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치수 기입을 이렇게 했는데 이 치수 기입 중에 얘가 기준입니다. 얘가 기준이에요. 그게 이제 드로우 텍스트 프레임 어라운드입니다. 거기서 못 쓰고 여기서 씁니다. 자, 치수를 선택하고, 자, 들어옵니다. 문자에서 보시면 여기 텍스트 옵셋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0.625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치수선까지 요 간격이에요. 자, 근데 얘를 제가 0으로 놔보죠. 그럼 바짝 붙겠죠. 근데 이 값을 마이너스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돌아갑니다. 바로 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치수에 네모난 테두리가 돌아가면 여기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측정하세요.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중요한 건 여기 있네요. 여기 버티컬 요 부분. 텍스트 플레이스먼트 위치란 뜻인데 바로 이 버티컬에 대한 의미가 많이 중요합니다. 호리젠탈이나 뷰 디렉션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버티컬이 중요해요. 자, 제가 여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라인 0도, 30도, 60도, 90도, 150도. 자, 서클 반지름 30. 제가 트림으로 자르도록 하지요. 그리고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앵귤러 컨티뉴. 각도가 틀어졌네.
자, 역시 치수를 하나 더 넣을 건데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치수 문자는 치수선 위쪽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얘는 여기가 위쪽일까요? 여기가 위쪽일까요? 치수선 왼쪽이 위쪽일까요? 아래쪽이 위쪽일까요? 왼쪽입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보면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글씨를 쓸 때 오른손으로 쓰면 이쪽이 위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KS는 바로 이렇게 치수선 위쪽에 문자를 두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보시면 어버브가 기본값이에요. 위에 올라가라, 위로란 뜻이고 센터는 중간이란 뜻입니다. 센터로 놔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치수 문자가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치수선 중간에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다시 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번에는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돌아가란 뜻이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 위쪽은 상관이 없어요. 이 위쪽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문자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나와 있죠. 이거 아웃사이드. 다시 빌로우 아래쪽으로 이렇게요. 치수선 아래쪽으로 문자가 위치하는 걸 말합니다. KS는 어버브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어버브 맞춰 놓으시죠.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호리젠탈입니다. 호리젠탈이라는 얘기는 치수선이 이렇게 있으면 치수 문자를 가운데 둘 건지 아니면 첫 번째 보조선 앞에 둘 건지 두 번째 보조선 앞에다 둘 건지 아니면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위로 뺄 건지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위로 뺄 건지 이 얘기입니다. 굳이 이거 바꾸지 않아요. 자, 보세요. at extension line 1 첫 번째 보조선 앞으로 이러면 첫 번째 보조선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modify 그 다음에 over extension line 2 그러면 두 번째 보조선 위로 이렇게 치수가 올라오게 됩니다. 굳이 치수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modify 보통 센터로 놓고 쓰면 되고 뷰 다이렉션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 쓰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 쓰는 것도 있습니다. 아랍어요. 아랍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 씁니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자, 이렇게 호리젠탈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호리젠탈이 뭐냐면 수평으로 글씨 쓰기입니다. 이렇게요. 지금 보시면 모든 글씨가 다 수평으로 글씨 써집니다. 수평으로 글씨 쓰기. 얘는 안 써요. 자, 근데 누굴 써야 되냐면 얼라인 위드 디멘전 라인이 우리가 써야 되는 겁니다. IS 스탠다드는 CAT 2급 시험 볼 때 씁니다. 자, 얼라인 위드 디멘전 라인 치수선과 나란하게 문자를 위치시킵니다. 자, 여기서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제가 반지름 치수를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치수선과 나란하게 반지름이 들어가죠. 자, 다시 봅니다. 디멘전 라인, 모디파이. 자, ISO로 놨습니다. 자, 여기 문자 수평으로 딱 꺾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ISO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피트 메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피트 메뉴예요. 자, 확대를 하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if 만약에 there isn't enough room to place. enough room to place면 장소가 충분하지 않다란 뜻이죠. enough가 충분하다인데 isn't enough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란 뜻입니다. room to place는 장소란 뜻으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장소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란 뜻입니다. 그건 어떤 장소냐면 both text and arrow inside extension line. 문자와 보조선이 문자와 화살표가 치수 보조선 안쪽으로 둘 다 위치하기에 자리가 좁을 때 the first thing 첫 번째 to move 이동할 것 outside 바깥쪽으로 the extension line 다시 말하면 보조선 바깥쪽으로 먼저 이동할 것을 선택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이거예요. 치수 보조선과 보조선 사이 간격이 좁아서 치수 문자와 화살표가 들어가지 못할 때 무엇을 먼저 치수 보조선으로 빼시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either 텍스트와 arrow라는 얘기는 either란 얘기는 어느 하나란 뜻입니다. 문자나 화살표 어느 하나 먼저 빼겠습니다. 그래놓고 가로 열고 베스트 핏이라고 되어 있네요. 캐드가 알아서 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핏이에요. 에로우는 화살표를 먼저 빼겠습니다. 텍스트는 문자를 먼저 빼겠습니다. 보스 텍스트 앤 에로우는 그냥 둘 다 빼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그 아래 보면 always keep text between extension line. 문자는 보조선 안쪽에 항상 유지시키겠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서클 반지름 30. 여기다가 이제 반지름 치수를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네요. 지름 치수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거 틀린 겁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왜 틀렸냐면 KS는 중심선에서 끝까지 연결해야 돼요. KS는 지름을 이렇게 끝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베스트 핏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바로 에로우로 놔버리면 돼요. 화살촉을 먼저 빼겠습니다. 어쨌든 문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문자가 최대한 늦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반지름 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지름 치수도 이렇게 들어가야 정답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서프레스 에로 if they isn't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간이 너무 좁으면 화살표를 그냥 서프레스 억제하겠습니다. 화살표를 안 넣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얘를 체크하면 자, 여기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문제 없는데 자, 이렇게 되겠죠. 공간이 이렇게 협소하게 되면 들어갔네. 자, 도트가 아니라 얘는 들어갈 수 있나 보네. 다시 볼까요? 당황스러워. 자, 화살표를 보조선 안에 못 넣으면 그냥 밖으로 빼버렸네요. 자, 그냥 화살표를 생략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화살표 생략돼져서 나오는 거. 이게 지금 전부 다 화살표 생략돼져서 나오고 있죠. 이렇게 공간이 부족하면 이와 같이 화살표를 생략시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무슨 얘기냐면 요
beside the dimension line, 즉 문자가 기본 포지션에 못 들어갈 때 beside 문자 바깥쪽으로 치수선 바깥쪽으로 빼달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빠집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어느 쪽으로 빠졌나요? 다시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어느 쪽으로 빠지나요? 두 번째 쪽으로 빠집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첫 번째를 클릭했고 여기 두 번째로 클릭했어요. 여기 첫 번째 클릭하고 여기 두 번째 클릭했습니다. 두 번째 쪽으로 빠집니다. 문자가.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피트. 자, 오버 디멘전 라인 위드 리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종종 사용하는 건데 뭐냐면 공간이 좁으면 지시선과 함께 이렇게 빠집니다. 이거예요. 그립을 이용해서 이렇게 옮겨줄 수 있습니다. 이걸 종종 사용해요. 이 방법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디멘전 모디파이.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얘가 바로 축척입니다. 얘가 치수 축척입니다. 다른 거 오늘 배운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축척입니다. 얘가 치수 축척이에요. 자, 봅니다. 제가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렉탱글, 아니 레이어부터.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자, 스케일 제가 40배를 키웠습니다. 보통 축척이 이렇게 나와요. 40분의 1, 50분의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라인을 그리면 자, 내용이 보이나요? 내용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모디파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를 고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숫자를 고치는 게 아니고 얘를 고치는 겁니다. 축척이 얼마라고요? 40이라고요. 그러면 자, 보이는 거 눈에 띄는 거 보이시나요? 모든 게 다 40배가 다 커져요. 그래서 얘가 중요합니다. 멀티라인에서 멀티리더에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축척 40분의 1이니까 얘도 몇 배가 커져야 돼요? 40배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40배가 커진 거 맞습니까? 확인해 보시죠.